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비트시그널 25시의 팽경장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레이어 1의 전편을 다뤄봤었고요. 솔라나와 폴카닷, 코스모스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나를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코스모스를 조금 짧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허브까지 다뤄드렸고요. 나머지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솔라나, 코스모스, 폴카닷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러한 전송 또는 체인 형식으로 들어간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결국 전송 속도 또는 얼마나 싸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기술들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하나의 글로벌 컴퓨터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미래는 멀티체인의 한 해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 이 문서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되는 것은 루나인데요. 루나는 제가 이 문서를 파파고에 돌려서 이미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사실 이걸 읽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100% 루나가 좋다라고 이해를 시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테라 USD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레이어 1 플랫폼이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앵커 프로토콜이 나오고요. 또 미러 프로토콜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좀만 더 읽어보면은 또 콜럼버스 5로 이제 루나를 소모하면서 다시 UST가 증가를 하는 어찌 보면 반대가 될 수도 있겠는데 UST의 수요가 넘쳐나면서 그 수요가 충족이 되면은 이 테라를 소각을 해버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5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UST가 늘어나는 수요가 늘어나서 1000만 개, 1억 개를 발행했어요. 그렇다면 그 개수, 그 가치만큼 루나를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루나에 대한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 그 그림은 사실 루나 밑에 이 표로 나타낸 것과 좀 이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적혀져 있고 이 문서만큼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몇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코빗의 이 리서치 연구소에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들어가 봤지만 이 문서도 그래도 한글화,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본 바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마켓이 불리시, 강세장으로 돌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어리시, 약세장으로 돌입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약세장으로 돌입하면은 사실 물린 만큼 스테이킹을 하고 싶잖아요. 그 스테이킹을 할 때 이 구조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테이킹을 하다가 내가 물렸어요. 스테이킹을 했는데 물렸는데 난 투자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take out some savings라고 나타내서 그 돈을 빼서 투자를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측에서는 미러, 앵커가 나타나 있고 초록색은 이제 테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남게 되는 건 이건데 이거를 읽어봤는데 사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덱스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덱스에는 리퀴드 풀이라는 LP가 있고 사람들이 스테이킹 하듯이 맡겨서 그 유동성을 조금 잘 관리하는데 이제 소모를 하는데 그 기능을 이제 여기서 구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싸게 그런 비율로 좀 상품 또는 투자를 매매 또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좀 틀렸다면은 다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서 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담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테라의 에코시스템은 이렇게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최근 늘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늘려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는 게 좋고요. 가장 먼저 설명이 들어갈 거는 이걸 빼놓으면 안 됩니다. 콜럼버스 5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콜럼버스 5는 테라 UST라고 나타나 있잖아요. UST를 발행한 만큼 루나를 소각을 하겠다라는 게 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UST가 수요가 늘어나면은 루나는 소각이 되니까 가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렇게 된다면 UST가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보라색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라색이 이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주는데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변동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 안에서 그래도 한 4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해 볼만 할 것 같고 결국에는 UST가 늘어나려면 페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UST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UST는 유통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렇다면 루나가 소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를 품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디파이라마 체인지에 들어가 보면은 부동 AU를 제외하고는 루나가 거의 그냥 탑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팬텀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문제인데 이 루나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야 루나 너네 터놓고 보면은 미러랑 앵커밖에 없지 않냐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는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달라졌어요. 테라드랍스에 들어가 보면은 루나는 스테이킹을 한 만큼 또는 어떻게 보면은 리퀴드 풀에 스테이킹을 한 만큼 이 코인들의 에어드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단발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8월에는 있고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계속해서 에어드랍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킹을 하려면은 루나를 살 수밖에 없죠. 루나를 사서 스테이킹에 묻고 그럼 유동성은 또 줄고 산 만큼 이제 다시 팔게 되는데 계속해서 스테이킹을 해서 받아간 만큼 사실 루나는 계속된 상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 진행했었던 에어드랍은 아스트로폴트라는 코인이 되겠는데 이것도 결국 리퀴드 풀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하고 에어드랍을 받는 프로젝트에 해당했습니다. 결국 루나는 이 스테이킹, 그러니까 리퀴드 풀에 스테이킹을 해서 결국 수요를 만들고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해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데 만들고 있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러한 행위가 이 유동성을 묶는 행위잖아요. 근데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이거 결국엔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다. 제가 봤을 때도 맞긴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킹을 한 물량은 언젠가는 풀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에 일제히 던져버리게 되면은 결국 버블닷컴 깨지듯이 또는 비트코인 17, 18년도 차트 깨지듯이 한 번에 깨질 수는 있는데 사실 루나가 견고하게 그걸 막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루나는 이 스테이킹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뭐 100만원, 50만원, 30만원에 산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 근데 루나를 그만큼 저가에 산 사람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초기 투자자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하고요. 그 유명한 해시드의 그분도 루나 투자를 뭐 100원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가격인데 살 수 없는 가격이긴 한데 뭐 VC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되는 것은 폴리곤입니다. 사실 폴리곤이 뭐 레이어 1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사실 레이어 2가 맞기는 한데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초신성 메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폴리곤 문서에서는 이 폴리곤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 레이어 2에 대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좀 다루는 문서가 많았어요. 그래서 레이어 1의 최적화, 레이어 0 또는 레이어 0의 연결성, 그 다음에 결제를 하는 방식 또는 결제 채널에 대해 나와 있고 사이드 체인, 플라즈마, 뭐 샤딩도 나오나 뭐 그런 것들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실 내용이 낙관 롤업과 그 다음 ZK 롤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7번까지는 안 봐도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밑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이 파파고에서 번역을 한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져 있지만 저는 낙관 롤업과 ZK 롤업 이 기술과 밑에 설명되어 있는 폴리곤이 좋은 점에 대해서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레이어 2 또는 레이어 1 코인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폴리곤은 레이어 2라고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 코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롤업 같은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 격에서 사실 이더리움에서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런 좀 거래들을 야 잠시 이더리움에서 꺼내서 너 약간 비싸고 이더리움 너 약간 비싸고 느리잖아 내가 해결해주고 다시 집어넣어 줄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격에 있어서는 폴리곤이 좀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폴리곤의 활성 사용자 수 뭐 그런 것들이 뭐 많았다, 이더리움을 뒤집었다라는 것도 보셔도 좋고, 폴리곤의 상승은 이러한 내용으로 발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폴리곤의 상승 메커니즘은 이더리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EIP1559 소각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6조 가량을 소각을 했고, 이더리움은 그 기간 동안 크게 내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강세를 유지해줄 수 있는 차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다른 코인들은 거의 좀 높아진 바닥에서 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EIP1559 런던 하드포크 업데이트가 폴리곤도 적용이 됩니다. 언젠가요? 내일이죠. 내일 8시 UTC니까 9를 더하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가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쭉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좀 놀고 있다가 소각이라는 게 좀 보이자마자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좀 돈을 넣고 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좀 딜레이가 된다면 좀 가격 하락이 발생할 텐데, 거기서는 분명히 주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많이 늦어지는 게 아니면은 그래도 방어는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되는 것은 낙관 롤업과 ZK 롤업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폴리곤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위에 있었던 낙관적인 롤업과 ZK 롤업을 나중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낙관 롤업과 ZK 롤업, 제로 지식, 제로 날리지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낙관 롤업은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체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번부터 5번은 쉬우니까 그냥 다 맞은 걸로 하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이거 좀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이더리움한테 보내서 채점하고 틀린 게 있으면 그때 검사를 하자. 그러니까 낙관적이다, 1번, 5번은 맞은 걸로 하자.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로 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가벼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이 돌아가는데 너무 많은 지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100까지 넣는 지식을 야, 우리는 10만 할게 해서 10으로 돌리는 걸 그냥 ZK 롤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표현, ZK 스나크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는 그거는 너무 좀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것 같고,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사실 이걸 이해하시는 데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루나와 매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우리가 레이어 1, 이 초신성 테마에서는 솔라나, 폴카닷, 코스모스, 루나, 그리고 폴리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볼 코인들은 팬텀과 아발란체가 있습니다. 이 코인까지 넣어버리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사실 여기까지도 한 10분, 15분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는 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 동시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ZK 롤업과 낙관 롤업이 설명이 들어갔으니까 레이어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레이어 2가 되는 거고요. 순서 네, 여기까지 오니까 굉장히 피곤하네요. 죄송합니다. 순서상 웹3, 레이어 1 여기까지 알아본 거고, 그 다음이 레이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알아본 바로 22년도에 준비할 거는 크게 세 가지다. 웹3, 레이어 1, 레이어 2가 된다. 사실 레이어 1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이디어는 하나예요. 사실 코인들을 봤을 때 이더리움의 대체제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약간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맞은 겁니다.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롤업이라는 것도 그 확장성 면에서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좋은 기술력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대체제를 찾는 게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레이어 1은 다소 좀 체인 형식으로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좀 루나는 좀 제외하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이어 2의 경우에는 ZK 롤업, 그다음에 낙관적인 롤업으로 잠깐 약간 빼내서 다시 집어넣는 그런 형식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수급, 이 거래 대금이 이더리움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는 좀 그 수급을 받는 면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이 나갔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서는 레이어 1에 조금 남은 거 팬텀 아발란체 그에 추가로 레이어 2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다들 이 문서에 대해서 아마 다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 또는 좀 요약본도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여하셔서 무료 카톡방 신청하시면은 내용들 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고 잊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